그래서 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중요하지. 너네 입장에서는 수학 공부하는 거야. 이거 한 문제 풀 줄 아냐 모르냐. 저 답이 마이너스 16이냐. 나는 열심히 풀었는데 500 나오던데. 그런 게 중요하지.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좀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나도 약간 이과 성향인 사람이지만 약간이 아니지. 졸라 이과 성향인 사람이지만 사회 공부 되게 열심히 해두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문학을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특히 지금 세상에서 사회.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다른 생각을 수학에서 가르치긴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만 해요? 진리만 얘기하죠. 이 답이 빠르잖아. 네 답이 마이너스 16이냐? 2분의 7이냐? 너 왜 2분의 7 나왔어? 이 바보 멍청아. 이거밖에 안 하죠. 그래. 사회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될 과목이 사실 아닌데. 전반적으로 역사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수학 쪽에 관심이 없었으면 100%야. 난 아마 역사를 가르쳤을 거야.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재밌지 않냐, 역사? 얘가 옛날 얘기 듣는 거 같잖아. 우리나라 역사 배우고 좀 잘못돼 있어서 그래. 아니, 뭐 이렇게 왜 그러라 그러는지. 맨날 왜 그러라 그러죠? 김신아는 몇 년에 갔대? 몰라요? 1492년에 발발했잖아. 1492년 저기 유럽에서 무슨 일을 할게. 이 바보 같은 콜럼버스가 그것도 병이야. 콜럼버스도 병이라고. 피해망상증이야. 지가 간 데가 인도래. 와. 무슨 이종표가 여기부터 인도입니다. 웰컴 투 인도도 아닌데 지가 발견해놓고 여기가 인도야.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진짜 인도 맞아요? 아이 시끄러. 인도야. 여기 인도라고 해. 내가 인도라고 하면 인도인 거야. 그리고 인도라고 했잖아. 그 바람에 저쪽에 있는 인도는 안 돼? 그 바람에 거기 서인도 제도 됐잖아. 이름 뭐라? 역사? 서인도 제도가 있어요. 그 중미 쪽에 갑자기 걔네 인도하고 뜬금 관련 1도 없어. 콜럼버스 멍청한 놈을 거기다가 인도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에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위조 지폐 있지. 위조 지폐 방지하려고 우리나라 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얀색 불빛을 비추어 보면 그 지폐 인물에 따라서 세종대왕님 이렇게 비춰 보이는 거 뭔지 알지? 위조 지폐 방지법. 그 개발 누가 했게요? 들으면 아마 이럴걸? 사과. 뉴턴이야. 뉴턴이라고. 뉴턴이 과학자이기도 한데 한때 잉글랜드 조폐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거기 국장을 맡았었거든. 그러면서 위조지폐가 안 나오게 하려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발견된 것들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야. 비춰봤을 때 보이게끔 하는 특수인쇄법. 뉴턴이 발명했거든요. 이제 위조지폐범이 발견됐잖아. 그럼 그 당시에는 처벌하는 권한이 뉴턴한테 있었어. 뉴턴이 뭘 되게 즐겼냐면 이 방을 바닥을 철판으로 만든 다음에 위조지폐범을 문을 하나 주고 들어가. 그리고 밖에 문을 잠가. 그 밑에 불을 때 그럼 방이 뜨겁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겨우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발로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바닥이 빨갛게 되면 발바닥이 다 뜯겨 나가겠죠. 그걸 되게 즐겼대요. 성격 이상하죠. 즐겼대요. 그리고 위조지폐범을 묶어. 지금 내가 팔이 이래서 그런데 사지를 벌리게 하고 묶어. 그리고 위에서 쇠공을 떨어뜨려. 쇠공이 얼마나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인체가 얼마나 분리되는지 위치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고 싶었대요. 그랬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지금 위조지폐 방법 중에 뉴턴이 발명한 게 되게 많아요. 공적을 남겼죠. 근데 변태스러운 성향이 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아. 이런 얘기하고 살면 되게 재밌는데 과학에 수학자도 이상한 사람 많아. 수학자도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서 수학교육 이거 내용 이래 풀어봐 답 뭐야 이거보다 이게 좀
역사 같은 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좀 이따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봐줄게.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맞다. 책 복사해놓고 갖고 온다고 까먹었다. 잠깐만 기다려보시. 이쪽에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없으니까 이쪽 페이지는 패스하기로 하고 한 장을 넘겨내요. 57쪽 거예요. 여기서 57쪽에서 사실 여기가 문제가 좀 평이한 수준이 있는데 이거 말고 위치관계 하기 전에 연습 하나만 하자. 24번인데 이건데 봐봐.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정의역이 A부터 1까지면 이 그래프를 X가 A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 잘랐다는 소리야. 얘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A는 아무리 커도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라네? 그럼 말이 안 맞잖아.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커도 1 이거나 혹은 그보다 작거나 그 다음 그럼 정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는 그래프가 잘려요. 잘릴 건데 이걸 그릴 줄 알아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랐을 때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m인지 알지. 내 말은 이해 간 거죠? 일단 요거부터 잘 그려보세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잠깐만 책 좀 가지러 갈게. 그 와중에 문제가 없네. 오, 다 맞는 사람이지. 시험지부터 줄까? 이게 궁금할 텐데. 이건 이 시간 다 하고 줄까? 별로 안 궁금한데. 이거는 뭐죠? 이쪽 사람들부터 줄게요. 잠깐만, 나 점수 좀 보고. 오, 좀 많네. 나 왜 여섯 문제 냈니?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나 다섯 문제인 줄 알았지.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아무도 틀린 거지. 뭐 틀린 거지? 4번을, 아니 5번을 왜? 생각은 잘했는데 계산 틀렸나 보네. 뒤에 붙여봐. 뒤로 넘겨 본인들이 찾아가게. 자기 이름 본인이 찾으세요. 아니, 맞았고. 자, 이게 식으로.
극명하게 다른데? 저기랑? 여기 100점 아무도 없어. 저기 100점 6명. 그러면 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뒤에 붙어줄지. 뒤에 보내줄 거야. 뒤에 이렇게. 자 이거 찾아가시고. 나 얘들아 뒤에 설명해야 되는 거 있니? 없어? 안 해도 돼? 한 번? 하나? 끝? 여기 있어. 이따가 일단 24번 손 댄 거부터 먼저. 이거 그려보면 알 건데 A랑 1이랑 언제가 최대값이야? A일 때가 최대값일걸? 그리고 1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그럼 최소값이 1일 때니까 1 대입하면 그냥 M 나오죠.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 구하고 나서 정의역이 A일 때가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A 대입해서 7이다라고 해서 A에 관한 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A값 나올 거예요 아마. 답은 마이너스 25예요. 설명해줘요? 안 해도 돼요? 넘어가요 그럼? 네, 넘어갈게요. 무리함수에서 제일 어려운 게 위치관계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 25번에 있는 거 이거. 네, 얘가 제일 근데 말이야. 잠깐만, 나 모르는 게 있어. 확인 하나만 할게. 시험 범위가 무리함수까지 와서 아마 여기서 어려운 게 나왔을 확률이 높겠죠? 또 마침 없나? 뒤로 넘어와 봐. 58쪽. 58쪽 오면 이 스타일 문제 중에서 무리함수에서 위치관계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29번이 가장 어려워요. 함수의 그래프와 무리함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둘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래요. 일단 자연수 K의 합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일단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드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거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야 범위가 나와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내랑 같이 하자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설명 줄게. 여기 시작이 뭐냐? 3이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거든. 문제는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은 뭐가 일정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 일정한 직선이 얘 기울기 음수야 이거 이렇게 생겨서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게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랑 이 구부러짐의 정도가 틀렸어. 근데 생각해봐. 뭐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거 나머지 절반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어? 뾰족하게?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넌 이거 구부러짐의 정도가 틀렸다. 그럼 다 안 보여. 더 구부러지게 그래. 넌 너무 뾰족해. 그렇지. 이 문제가 제일 어렵지. 뭐였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그래프는 왜 어지간히 그리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야. 오답으로 5가 되게 많네. 5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수 K값 중에 5가 있긴 해요. 근데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5만이 답은 아니라고. 접하는 것만 구한 거고. 왜 자꾸 오라고 했는지 알겠다. 지금 내 말 듣고 감 잡았으면 좋겠는데. 접하는 것만 구한 사람들이 다 답을 5로 써놨더라고. 접하는 거 말고 또 있어. 문제 잘 읽어. 한 점에서 만나라 그랬지 접하도록 하라고 안 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다양하게 또 있어요. 음. 잘 안되나? 설명해 줄 건?
답이 일단 뭔지 아니? 8이야 8. 답이 8인데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자, 그렇게 그게 대통수 그리는 거 가지고 해줄게요. 일단 움직이는 걸 먼저 보여줄 테니까 본인들이 느껴보세요. 저기서 여기 접할 때 있어요. 내려오다 보면 여기 접할 때 다시 보여줄게요. 이거 내려오다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이렇게 딱 접할 때가 있다고. 어? 여기 딱 접할 때 있다고. 그때 얘 y절편 있지. 그게 얼마야? 얘 y절편이 아니야. k y절편이라고 하면 되구나. 2분의 k겠구나. y절편이. 그죠? 2.5겠네요. 2분의 5. 얘요. 얘 접할 때로 좀 너무 여기 땡. 그냥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딱 접할 때가 접해라. 여기 한 점에서 딱 만났을 때가 여기 2분의 5거든? K가 y절편이 그 K가 5거든? 근데 저기만 한 점이 아니야. 저기도 한 점인데 저러다가 직선의 방식이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몇 점이래요? 2점이지. 여기 하나랑 저기 하나랑. 그래서 내가 왜 더 구부러져야 된다는 이해가? 저 구부러진 정도가 저렇게 돼 있으면 2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영원히 2점은 아니고 계속 내려오다가 어디를 지날 때까지 2점이 시작점 지날 때지. 3분만. 여기 지날 때 지금 가렸죠. 여기서 저기도 만났겠죠. 좀 줄여서 보자면 당연히 만났겠죠.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랑 저기 지나갈 때까지 2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접할 때 있잖아. K가 5일 때 그때 한 점이고요. K가 5보다 작으면 계속 2점이에요. 그랬다가 여기 지날 때까지가 여기까지가 딱 좀 2개인데 그때 K가 얼만데? 3이야. 그때 K가 3이라고. 여기 지날 때가 3이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내려오면 그때는 영원히 몇 개게요? 계속 한 점에서 만나요. 얘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영원히 교점은 계속 여기 한 개씩 생긴다고.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좀 몇 개 보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답을 쓰면 이래. 자연수 K 값을 찾아보면 계산상으로 찾아보면 접할 때가 K가 5고요. 또는 그 2점에서 만나는 거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K가 3보다 작을 때일걸요 아마. 근데 우리는 자연수만 필요하잖아요. 자연수는 5 합격. 그리고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이랑 2밖에 없죠. 다 더하면 5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정답은 8이 답이라고. 됐어요? 풀이 과정 자세히 안 해도 돼요? 꼭 자기가 본인이 좀 풀어봤으면 풀이 과정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아까 그래프 프로그램 알려준 거 있잖아. 난 도저히 그래프만 나오면 모르겠더라. 그러면 노력을 들이세요. 발품 안 들이고 느는 건 없어요. 본인이 확인을 해야 이래서 2점이구나 라고 보면 웬만하면 안 까먹을 테니까. 되게 좋은 세상에 산다 진짜 보면. 예전에 뭐 찾으려고 해도 단어 하나 찾으려고 진짜 이러면 또 낫대긴 한데 얘기가 사전 이만한 거 뒤져가지고 단어 찾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얘 하나면 공부는 끝난 거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 얘 설명 자세히 더 안 해도 되죠? 넘어갈게요 그럼. 이건 됐고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역함수를 내가 이거 무리함수 얘기할 때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서 반띵해가지고 무리함수 만들었다고 했던 얘기 기억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 무리함수를 다시 역함수로 구하면 그럼 2차 함수에 반절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럼 저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 바꾸면 된다는 거는 알지. 그 정도는. 여기에 y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x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y를 이 안에 넣어서는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통상적으로 함수식을 말할 때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저 안에 y가 여기 y가 들어가면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럼? 이걸 제곱하는 수밖에 없잖아. 근호를 벗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얘부터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4부터 일단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자연스레 사라질 테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요건 좀 내가 해볼게요. 좌변으로 4가 넘어갔으니 x-4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양변을 제곱한다고 했죠. 제곱을 하면 미안 여기 y인데 x가 좋네. 양변을 제곱을 하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고요. 우변은 2y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1 이항에서 2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라고 쓰시고 양변을 2로 나누면 따라서 y는 x제곱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15 이렇게 나오는데 있지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이게 왜 틀릴 것 같아? 내가 어디서 그랬더라?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이렇게 쓰면 틀리다고 했더니 일반형이니까 틀린 거 아니냐. 그런 건 없어요. 일반형은 표준형이 같은 거라는 건 알잖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 2분의 1로 묶어서 완전접시 쓰면 되지. 하려면 하지.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알았어. 그걸 일단 쓰고 얘기하자 우리. 표준형을 해야 되는 이유도 좀 있긴 있거든요. 2분의 1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죠? 16 되나요? 16? 그러면 2분의 15에다가 이렇게 되나? 맞죠? 자, 그래서 2분의 1 괄호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여기까지. 자, 드디어 최종 판인 표준형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요. 내가 아까 여기서도 틀렸다고 했지만 이거 형태 고쳤다고 해서 맞진 않아. 빠진 게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하나 있어. 왜냐하면 얘들아 만약에 지금 문제 지나갔죠? 이거 문제 보지 말고 너네가 눈 뜨자마자 내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으면 다 뭐라 그랬을 거야. 다 이차함수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생각했겠죠? 그럼 생각해봐. 아까 전에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반절이잖아요. 그걸 역함수를 구했다고 나머지 반이 살아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다고. 왜? 뭐가 없어서 틀린 거야? 어느 반쪽인지 말을 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어느 반쪽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럼? 다시 문제로 가봐요.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라는데 xy가 바뀐 게 역함수라며. 그럼 여기서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어느 반쪽인지가 없어서 틀렸다고 했잖아. 그 어느 반쪽인지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절반인지 아니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절반인지가 없잖아 지금.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여기서 뭐가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정이 여기 없어요. 정의역을 쓰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 쓸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x가 범위가 어떻다라고 쓰면 맞거든요. 그럼 이 정의역이 저기서 뭐래? 원래 여기서는 치역이 있지. xy가 역할이 바뀐 거라며. 그럼 여기서 치역을 찾아서 여기다가 쓰시면 답이에요. 그럼 얘를 치역을 찾으려면 그래프를 대략이라도 그려야지. 그래프가 어디로 뻗어나가는지를 알아서 치역을 찾아놔야 여기다 쓰죠. 알려나? 금방 할 텐데. y는 4보다? y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생각해봐. 이거 0 될 수 있잖아. 그럼 얘 날라가면 그럼 4잖아 y가. 근데 여기다가 뭘 대입하든 간에 여기 마이너스 음수 있잖아요. 작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고.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저기선 y지만 여기선 x잖아. 정의역.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무리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했는데 함수식을 쓰잖아요. 당연히 2차 함수 꼴이 돼요. 원래 얘가 x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틀린다. 뭐가 와야 되냐면 꼭 정의역이 따라와줘야 돼. 그래야 반절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반절 나오는 이 숫자 있죠. 이거 4.
그게 당연히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니까. 여기 꼭지점 보면 축이 x는 4죠.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왼쪽만 그린 거다. 요것도 잠깐 그래프식 본 김에 잠깐 보려고 한번 얘기해 보면 아마 보면 금방 이해갈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그래서 보여줄게. 만약에 원래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플러스 4 이거였고요.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방금 봤지만 얘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오케이. 왜 틀렸는지 느끼게 해줄게. 색깔을 봐봐. 보라색이 무리 함수였고 여기 빨간색이 내가 지금 정의역을 쓰지 않은 2차 함수 꼴이야. 틀리잖아. 아니 반절밖에 없던 애가 역함수 구했다고 살아난 나머지 반이? 이런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반이 그 정의역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인 거야. 이해가요? 이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알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뭘까? 이해됐죠? 아 옛날 수학생들 되게 존경스러워. 이거 이해시키려고 매번 칠판에다 빡빡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우리는 나 말이야. 너네는 아니고 나.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쌤 막 얘 왜 이걸 이해 못해? 그런데 우리는 다 저녁 못 본 사람들이면 지금 시간쯤 되면 되게 졸릴 텐데 졸린 김에 잠깐 뻘 얘기 하나 할까요? 무리함수 한참 보고 있으니까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머시기의 정리라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뭘 것 같니? 누가 뭐래도 부동의 1이에요. 뭐 여러 가지 정리 많잖아. 뭐 드무하브르의 정리라는 것도 있고요. 뭐 누구누구의 정리 뭐 이런 거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일을 발견해낸 자연의 원리 같은 거를 공식화한 거지. 누가 뭐래도 피타고라스 아니겠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넘버원이야. 부동의 1이야. 피타고라스가 언제적 사람인 줄 알아? 기원전 사람이야. 예수님보다 나이 많다고. 기원전이 뭔지 알죠?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이후는 A씨라고 하죠. 그 전에 B씨라고 하고. 아 설마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 B씨가 뭐의 약자야? 비포 크리스트 볼스 예수님 태어난 전 비포 애프터 그거라고. 누군가는 표정이 오늘 한 표정인데 그러면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 지금 2023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3년 된 거잖아.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아마 4세기경에 살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400 더해봐. 2400살이 넘은 거죠. 살아있다면 말도 안 되지만 2400년 전의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이름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불리고 있다는 건 엄청난 업적이겠지? 근데 피타고라스가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저 할아버지 또 지랄 이런 정도의 성격이었을 거야. 일화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피타고라스 제자 중에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있어. 어느 날 자기가 발견한 걸 갖고 와서 스승님께 물었어요. 자기 스승이 피타고라스니까. 교수님, 제가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요 라고 물어본 게 뭐였냐면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넓이 얼마예요? 당연히 1이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반띵하면 그럼 반띵하면 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2분의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정사각형도 마름모라는 건 다 동의하지. 그럼 정사각형도 마름모니까 여기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긋지 말고 반절만 이렇게 그어봐요. 그럼 수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린 다 알지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만약에 비율 따지면 이거 1대1대 루트 2 아니야? 다 알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발견되기 전이니까 얘가 생각한 건 이거야.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그럼 당연히 얘도 1인데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 되는 게 맞고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타내요? 라고 스승님한테 물어본 거지. 피타고라스가 생각을 한 거야. 넓이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뭐로 나타내야 이게 넓이가 2분의 1이 나오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지. 왜? 없는 수니까. 루트가 발견되기 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를 뭐라고 나타낼 방법이 없네? 왠지 아는 눈빛인 거지 얘들아. 니네 그거 이해 못하는 거야. 말은 뭐라니까? 말은 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사각형 대각선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몰라서 x라고 나와. 그럼 x 제곱이 2로 나누면 얼마가 돼야 돼? 아니 정말 여기 생각 중에 아닐 거야. 자, 얼마가 돼야 돼? 1대1 마냥? 대각선은 긴 대각선, 짧은 대각선, 원래는 긴 대각선, 짧은 대각선 있다면 두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하면 넓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넓이 나타내려면 저 길이 나타내려면 x제곱은 2잖아. 우리 다 알지만 이거 x 얼마예요? 루트잖아. 우리 루트 1을 안 배웠다고 해봐. 니네 동생 중에 만약에 초딩 애들 있으면 야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2야? 얼마야? 만약에 4라면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4야 그러면 2, 2는 4 하겠지. 그럼 애들 상식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야 나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 피타고라스 어떻게 했냐면 유리수로 정의되지 않는 수가 있어. 아 이건 뭐라? 자꾸 위험한 거 찾아내. 그래서 조용히 자기 비서를 시켜서 제 자루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 뒤로 이 정도 생각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발견될 수 있거든요. 저걸 발견한 제자가 몇 명 더 있었는데 칼에 찔러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도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서 다 죽였어요. 피타고라스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가 지금도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주기도 했지만 무리수의 발견을 굉장히 늦춘 계기가 됐다고. 그래서 무리수가 발견되는데 한참 오래 걸렸어요. 피타고라스 때문에. 무리수가 다음에 언제 발견됐냐면 중세시대 때 발견됐거든. 윤영 씨 헬레니즘 문화라고 들었나? 딴 시간에 나와서 헬레니즘 문화가 뭐야? 그리스의 미술 양식과 동양의 미술 양식이 서로 결합된 방식을 봐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비너스상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보면 부처님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게 헬레니즘 미술 양식이래요. 그렇대요. 나도 잘 몰라요. 미술쌤은 아니니까. 그 중세시대 때 발견이 됐어. 무리수가. 근데 발견됐는데 또 이게 세상에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왜냐면 중세시대에 가장 큰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느님이야.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이야. 근데 하물며 나누어지지 않는 수가 있다. 무리수는 안 나눠지는 수잖아. 분수꼴이 안 되잖아. 그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걸 용인하지 않죠. 그래서 묻혔어요. 발견하죠. 갑자기 이것도 생각나는데 두 번째 질문을 쏴볼게요. 맞춰봐요. 중세시대부터 근대 국가에 오기까지 전 세계 인구를 가장 많이 죽인 질병이 있어요.
뭔지 알아? 패스트야. 흑사병이라고 하죠. 실제로 흑사병에 걸리면 사람 피부가 검게 죽어요. 패스트는 벼룩, 피를 빨아먹는 벼룩이 옮기는 건데,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위생이 너무 더러우니까 생긴 병이었는데, 패스트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된 계기, 그것도 하느님 때문에, 되게 역설적이게도 하느님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의사들이 치료를 하려면, 아니 뭐 진찰을 해야 치료를 할 거 아니야. 하다못해 우리 소아과 니네 가도 청진기 가지고 숨소리 들어보죠. 그럼 그 당시에는 청진기 이런 거 없었으니까 가슴에 귀를 대보든 뭐 진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의사가 성별이 남자인데 귀 부인, 백작 부인을 어디 감히? 그냥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한 거라. 위생 개념이 없으니까. 하이힐 왜 발명됐는지 알아요? 하이힐이 높은 신발이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되게 예쁜데 유명하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되게 예쁘대요. 근데 안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네. 안 만들었어. 안 어울린다. 그럼 어디다 또 써? 그 외에 귀부인들 중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치마 뭔지 알아? 여기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 다리가. 그럼 이 뒤에 공간은 뭐래? 비었어. 뭔가 하면 돼. 그럼 하인이 이 치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당연히 여자 하인이겠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거 응가한 거 받아서 궁전 안에서 어떻게 화장실 없다니까? 그럼 궁전 앞에 앞마당에 뭐가 많겠어? 똥이 그 예쁘다는 궁전 앞마당이 다 똥 오줌인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지. 그거 밟기 싫을 거잖아. 자기 것도 싫은데 남의 건 좀 싫겠어? 그래서 피해가려고 여기 높은 신발 신는 게 그게 하이힐이야. 냄새 나겠죠? 냄새 감추려면 뭐. 퍼퓸. 그래서 향수가 발달하고. 신기한 일이죠. 야, 그랬던 것들이 뭐 누구 뭐 더럽다느니 지들은 쟤네가 뭐라 그랬는지 알지? 어떻게 개를 잡아먹냐고 무식하게.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개 잡아먹는 건 좀 많이 없어졌어. 그중에 반려견 키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들은 저러고 살았으면 누구 보고 더럽다고. 그렇죠? 문화의 차이인 것을 한때 저 가지고 되게 싸웠거든. 문제야. 나 대학 다닐 때인데 주 프랑스 대사가 우리나라 와 있는 프랑스 대사가 막 그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 글도 쓰고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도 하고 개를 먹지 맙시다. 근데 거기서 한 방 먹인 우리나라 대사가 있었는데 야 니네는 거위 일부러 살찌워서 간 꺼내서 먹잖아. 포함하라. 고급 프랑스 요리래요. 거위가 먹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지도 그래도 뇌가 있는데 아 배불러 그만 먹어 이 정도는 할 거 아니야. 계속 먹여. 억지로 계속 먹여. 살이 쪄요 비대하게. 특히 어디가? 간이. 그때 목을 쳐요. 그럼 간이 뚱뚱하겠죠? 그 간을 쪄서 얇게 썰어서 준대요. 그게 수제 간하고 뭐가 달라? 안 그래? 별로 안 달라. 근데 굳이 그걸 살을 그렇게 맛있대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애들이야, 그치? 그 공부하다 보면 나도 이제 전공이 나도 수학은 아니다 보니까 수학 가르치는 거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전공이 수학이 아니다 보니까 수학사 같은 거 이렇게 찾아서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이것저것 많아서 중세시대 워낙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강조도록 좀 책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수학과 가는 사람들 이해 안 가죠? 있어요. 수학과 가면 이렇게 안 해요.
수학과 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오히려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긴 하지. 더 많이 배우긴 하는데 좀 뭐랄까 이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집중할걸? 나름 재밌어요. 이게 빠져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수학과를 추천하지 않아. 왜냐면 수학과 나와서 사실 어떤 고사들이 안 쉬워요. 기초 과목은 좀 그래. 물리학과, 수학과, 화학과 별로 다 불러야 된다. 요즘에 대세는 뭐다? 누가 뭐래도 공대다. 이과 세상이야? 뭐이겠니? 이거 너자니 이거. 저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하면 이차함수가 나오는 건 맞는데 거기 옆에다가 정의역을 꼭 같이 달아줘야 답으로 인정. 이거 없으면 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아까 봤잖아.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쓰고 싶은지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많이 뭐라고 안 한 것 같은데도 시간 잘 가지면 그죠? 이게 10분 남았어. 지금 10분 더 쉴 거야. 시간 되게 잘 가죠. 좀 이거는 내 바램인데 내가 나랑 수업할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와 개재밌다 어떡하지 오늘 수학학원 가는 날이야. 그래서 막 몸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할만은 하네 정도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긴 했거든. 그 정도였으면 좋겠어. 쌤 사랑해요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요. 자 문제 번호 3 봅시다. 요거 약간 어려워요. 일단 내가 문제 좀 짚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듣고 하셔. fx가 무리함수예요. 그런가 보죠. 역함수에 대하여. 근데 역함수는 그러면 몇 차함수꼴이라 했어 아까? 2차함수꼴이라 했죠. 근데 이거를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면 2차함수꼴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그럼 그거 두 개 가지고 교점 가지고 생각을 한다. 어려워요. 힘들다고. 되게 둘 다 쉬운 만만한 함수가 아니에요. 교점 얘기하기가. 근데 여기 교점이라는 거 내가 그때 말했잖아. 교점이 있다는 건 쟤네 둘만의 교점이 아니고 또 하나의 함수가 끼어들 여지가 있어. 그게 누구? y는 x. 그럼 y는 x는 그래도 얘 역함수인 이차함수꼴보다는 그래도 다루기가 쉽잖아. 그러면 저거랑 y는 루트 어쩌고저쩌고랑 y는 x 이거 두 개랑 교점 구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교점 사이의 거리도 그렇게 구하는 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교점 나오면 무리함수에서 특히 교점 나오면 이건 사실 무리함수건 아니면 유리함수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y는 x와의 교점도 생각을 하셔라. 저게 더 쉽다. 자, 풀어보세요. 연립하면 아마 x값 금방 나올걸요? 연립하면 해가 두 개 나와요. 두 교점 사이에 거리를 걸어놓고 교점이 한 개만 나오면 문제 잘못된 거지. x가 무조건 두 개 나와요. 뭐뭐 나와요? 1, 3? 1, 3 그러면 x값이 두 개 1, 3이면 y값은 또 1, 3이겠지. 그도 그런 게 왜냐하면 y는 x하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두 점은 모두 x, y 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1,1, 3,3 됐어요? 이걸 계산을 하는 것도 웃겨요. 답은 2루트 2예요. 또 이해 못했구만.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좀 코드가 통하면 그러네. 1,1과 3,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필요도 없잖아. 왜 표정이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얼굴이 있는 거야 이 양반들은. 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길이는 2일 수밖에 없잖아요. 1,1하고 3,3에서 x값의 차이가. 그럼 y값의 차이도 2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1대1 대 루트 2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뭐 할 때 쓰라고 있는 거겠어. 이해가요? 갑자기 살짝 보충돼서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탄젠트 45도가 얼마예요?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1이잖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이걸 왜 생각을 하고 있냐고. 이게 수원을 가야 될 기초가 삼각함수를 가기 위한 기초가 삼각비예요. 중3 때 하잖아. 삼각비. 1학기 끝에 있을 거라면 그 삼각비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따져봤더니 어떤 관계가 있더라 라는 게 삼각비고요. 그걸 함수화시킨 게 삼각함수예요. 뭘 자꾸 함수를 만들죠. 아직 멀었어요. 무궁무진해. 니네가 살면서 다뤄야 될 배워야 될 함수가 수학도 안 가도 앞으로 많다고. 대학교 갈 거면. 심지어 야 문과에서도 경제수학에서 함수 다룰 건데? 수요 공급 함수 알아요? 들어봤을 텐데? X자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최적의 판매량, 최적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이라고 배울걸? 4시간에. 그거 수요 공급 함수야. 그거 함수가 다른 모델링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또 경제학자들이 또 떠들고 싶어가지고 자기 이론을 만들어. 그럼 자기 이름 붙여서 함수를 낸다? 그거 다 배워야 돼. 혹시 들어봤어? 거시경제학.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가 움직이는 어떤 사이클 같은 게 있다. 이게 거시경제학. 이거 문과 갈 사람들은 되게 자세히 배워요. 미시경제학. 이 각각의 하나의 책이야. 이따만 해. 개 어려워. 그리고 들어가서 배우면 와 할 정도로 내용 되게 많아요. 1년 내내 배워요. 거시경제학을. 1년 내내 배우고 물어봐. 뭐 배웠어? 그러면 그러게요? 이런다고. 그만큼 어려워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학위를 받아? 학사 학위를 받아.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 학위를 받아. 거기서 더 발전돼서 박사 학위를 딸 수 있어. 에? 학사를 하면 뭔지 알아? 자기가 뭐가 되게 많이 된 것처럼 느낀대. 석사를 하면 내가 아는 게 별거 아니었다고 느낀대. 박사가 되면 내가 되게 똥멍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단계가 학사, 석사, 박사의 단계예요. 근데 정말 농담 아니라 학사를 배우고 나면 도대체 내가 4년 동안 뭐 했지? 왜냐면 이게 배운 게 정말 둥둥 떠다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고졸로 살 수는 없잖아. 만약에 내가 봤는데 우리 집이 좀 사는 것 같다 느낌에 아빠가 어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한테 돈을 좀 주고 한다. 그러면 야심차게 생각해봐. 박사까지는 에바고요. 석사 정도까지는. 왜냐면 그 정도 해야 요즘 세상에는 웬만한 직업 구하기가 용이한 편이라 박사는 가성비가 좀 있어. 그것까지 했는데 월급을 이걸 받아? 이게 좀 그런 가성비가 안 맞아요. 좀 그건 별로고 뭐 그건 각자 선택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수학과 왔는데 너무 좋다. 수학 석사 해야겠다. 박사 해야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좀 많이 말리고 싶긴 하지만 아무튼 박사까지는 내보고 석사까지는 자기 학문에서 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봐. 이 집이 여유가 있을 때. 만약에 내가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을 제때 잘 못 내고 엄마가 갑자기 늙어간다. 그러면 나는 대학교만으로 끝내야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대학생 한 명을 길러내니까 좀 많이 들어가요. 1년에 1억은 쉽게 들어가요. 4년 동안 4억 들어가요. 내가 알기로 여기 근처에 있는 웬만한 그냥 노멀한 그저그런 새로 말고 아파트가 아마 4억 많이 가면 5억 집 한 채가 날아가요. 대학생 하나 만들어내는데 한 집에서 엄마 아빠 허리 휘겠죠. 그죠? 근데 다 필요 없고 너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엄마 아빠는 된 거지. 나도 아빠 입장이니까 그러면 된 거지. 빚을 내서라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공부 열심히 합시다라는 얘기였어요. 일단 얘는 그렇게 이해 갔을 것 같고 밑으로 내려와서 쉴 건데 요거 하나 뭐 할지만 잠깐만 보고 싶기. 여기 좀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어서 37번 어렵네. 좀 와서 풀 건 좀 이따 와서 풀 건데 일단 얘는 봐봐. 좀 이따 이것도 그려줄게요. 이거 너네 손으로 그리기 쉽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함수식이 이거고요. 오른쪽은 함수식이 이거거든. 에 대하여 이거 역함수식 찾으려면 장난 아니겠지. 야, 함수식이 이건데 이걸 역함수를 찾으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또. 이거 2차 함수 되고 또 2차 함수 되고 이거 생각하다 머리 터져.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 안 할 방법을 찾아야 돼. 역함수를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어떻게? 아, 말한 적 있는데 이거. 저거 또 파란색이 많이 해서. 이게 82라는 소리예요. 이 말을 풀었으면 이거거든. 근데 역함수식 아냐고 모른다니까? 나도 몰라요. 역함수식에 A를 대입해서 그걸 또 역함수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못 풀어. 이거 없애야 돼 이거. 그거에 집중해봐. 그러면 이식 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 자, 쉬었다 합시다. 10분 있다가 만나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